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설 연휴 직전에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무엇보다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본회의 통과 전까지 핵심 특례가 얼마나 보완될지 주목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남, 광주, 대구, 경북, 충남, 대전 행정통합특별법.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사법개혁법이나 검찰개혁법 등 다른 법안보다 행정통합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른 지역은 찬성하면서도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의 경우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새 지역의 특별법이 사실상 하나의 묶음이다 보니 자칫 전남 광주 특별법도 국회 통과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산이 있으니 찬성을 하고 충남 대전은 승산이 적으니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강리장령으로 국가 백년 대계를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 통과 전까지 일부 제외된 핵심 특례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느냐도 관심사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전남 광주 특별법엔 핵심 특례 31건 가운데 19건이 반영됐지만 12건은 담기지 못했습니다. 의원 정수의 대표성 부족과 불투명한 재정 원칙, 자치구 자치권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00점 만점에 80점까지 주고 싶다. 나머지 20점은 계속 채워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 그 노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만드는 본격적인 그 시간이 올 것이다. 광주를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산업과 농업, 균형발전 전략을 함께 아우른 입법이라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추후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재정특례의 범위, 예산, 예타 면제의 범위, 세부 지원 등은 보다 정교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 경우 40년 만에 광주 전남 통합시대가 열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어제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당에 합류한 명창환 예비후보를 환영하고 당직을 임명하는 방문이었지만 속내는 여수를 시작으로 인재 영입을 본격화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한 달 만에 다시 여수를 찾았습니다. 최근 입당한 명창환 여수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환영과 함께 중앙당 대변인과 행정혁신특위 위원장 임명장 수여를 겸한 방문이었습니다. 명창환 예비후보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이 직면한 난제들을 당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래 발전과 비전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성공 사례를 꼭 창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명창환 예비후보에 대해 직접 당 영입에 공을 들인 인물이라며 강한 신뢰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가족이 있는다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명창환 부지사님은 제가 직접 영입했습니다. 명성도 높고 중앙에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조국 대표는 특히 6.3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수를 방문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수를 시작점으로 전남 동북권을 포함한 광주 전남 지역 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담양 군수 재선거와 같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남 동북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주간 중단되었던 인재영입 활동을 본격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분 말고 추가로 기초단체장 분을 영입할 생각이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과 연동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후보 검증을 위한 12가지 기준까지 제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 밖에도 지선 또는 보선 출마라는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3월 말 4월 초 사이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가 2년 5개월 만에 마무리돼 시범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3년 8월 시작된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범 개방하고 방문객들의 의견 수렴 등 보완 작업을 거쳐 5월 중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개관을 2개월여 앞두고도 시민사회와 의견 차이로 명칭과 운영 주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남 지역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양돈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1월 중순 영광의 한 양돈 농가에서 올해 들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뒤 이달 들어서는 나주에서 발병했고 지난 20일 무안군 현경면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발생 농가에서는 어제까지 돼지 3,3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농가 35곳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남 지역 양돈 농가는 방역당국의 각종 조치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천년 고려 청자의 본고장 강진에서 제54회 청자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청자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체험하려는 관람객들로 축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윤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말랑한 흙덩이를 만지는 작은 손,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흙은 세상에 하나뿐인 그릇으로 태어납니다. 서툰 손길이지만 눈빛만큼은 어느새 장인과 다름없습니다. 길쭉한 보자기 같은 모양이었는데 만들어서 동그란 컵 모양의 매끈하게 재밌었어요. 제54회 강진 청자축제가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주제로 강진군 대구면 일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물레 성형 체험을 비롯해 청자 혼수건과 청자 열쇠고리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강진 지역 도공들이 빚은 푸른 빛깔의 청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액세서리부터 찻잔, 대형 청자 항아리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맡에 물 떠놓고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 샀습니다. 다양한 상권 활성화 이벤트로 방문객 혜택도 쏟아집니다. 축제 기간 외지 관광객은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정책에 따라 사전 신청한 경우 여행 경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들의 장인 정신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강진 청자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고려 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6.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이번 주 전남 동부 지역 내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후보군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립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오늘 김영규 여수시 의원과 이광일 도의원이, 내일 주종섭 도의원이, 오는 25일 원용규 전 여수시 의원이 잇따라 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광양과 순천 지역에서도 오늘 박성현 전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이 광양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며 오늘 오학은 전 순천시장 후보, 오는 25일 서동욱 전남도 의원이 순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수시와 광양시는 오늘부터 5일 동안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가 열립니다. 광양 연포 일반산단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시 행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고략동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21일 주민집회를 열고 연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광양시의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인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와 투명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0일 산업단지 지정계획 조정회의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민간 개발 방식으로 광양시 황금동과 초남리 일원 53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조성 계획인 광양 연포 일반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미반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대형 지정 가로수를 활용해 선박남의 주 행사장 내 친환경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여수시는 신덕동, 화정면 백야리, 돌산읍 등 주요 도로변에서 이팝나무, 동백나무 등 340여 그루의 가로수를 굴취해 선박남의 주 행사장 일원 6.5헥타르 면적의 기후 대응 도시숲에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대형 지정 가로수 활용을 통해 6억여 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향토 수종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신규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신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거 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흥읍 서문리 일원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한 흥양관 2호를 조성해 신규 공무원 11명에게 제공했습니다. 고흥군의 흥양관 2호는 월 5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에 최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남 동부 지역은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어제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세제곱미터당 65에서 90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으며 오늘도 탁한 공기질 상태를 기록하겠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